퇴직 후 당신은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나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은퇴자들의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직장에서 나올 땐 다들 격려와 축하를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연락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루 종일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은 퇴직 후 6개월 동안 세상과 단절된 한 62세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고립의 진짜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아왔습니다. 매일 도심 속을 달리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는 일이 일상이었죠.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손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삶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62세가 되던 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운전석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택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좀 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퇴직 첫날은 오랜만에 늦잠을 잤고 둘째 날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늘 손님과 주고받던 말들이 사라졌고 일과 시간표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언제 밥을 먹었는지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몰 때는 늘 전화가 울렸지만 이제는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제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잃었다는 절망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와 같은 공허를 경험합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업의 종료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에 있던 분들은 하루에 수십 명과 스쳐가던 대화가 사라지는 순간 극심한 언어적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하던 정체성, 즉 일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는 이후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료의 연락을 받고 근처 택시조합에서 후배 기사 교육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싶었죠. 그러나 막상 나가보니 후배들에게 도로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일이 그에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인 줄 몰랐어요. 그는 그렇게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공허함이 아니라 소외감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줄어드는 순간 사람의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보다 관계 유지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소박한 삶이라도 함께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면 그 하루는 버틸 힘이 됩니다. 그 62세 택시기사는 지금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진 않지만 조합의 강의실에 나가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주말엔 동네 복지관에서 운전 안전 교육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그가 말하길 이제는 하루에 최소 5명은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 말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이어진 사람의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퇴직 후 진짜 위험한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서서히 관계를 녹슬게 하고 사람을 세상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렇기에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은퇴 후 나의 언어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혹은 작은 동호회든 교회든 도서관 자원활동이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화는 생존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양이 곧 삶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은퇴 후 3개월 안에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의도적으로 잡으세요. 둘째, 말의 상대를 바꾸세요. 직장 동료 대신 지역사람, 취미친구, 봉사 모임으로 연결의 폭을 넓히세요. 셋째, 듣는 능력을 훈련하세요. 말이 사라지는 건 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직 후의 회복은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62세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을 시작하니까 세상이 내게 대답하더군요. 그 한마디는 은퇴자 모두에게 주는 깊은 울림입니다. 말을 잃으면 세상도 잃지만 다시 말을 건네면 세상도 응답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퇴직 후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었나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말없이 사라졌던 62세 택시기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 고립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마주한 은퇴 이후의 공백을 상징한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관계망이 얼마나 일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직장과 일이 곧 사회적 연결이었던 사람들에게 퇴직은 곧 인간관계의 단절이 된다. 매일 반복되던 인사, 대화 일정, 그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확인하던 일상의 리듬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혼란에 빠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 증후군이라 부른다. 일의 의미를 잊는 동시에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실하는 것이다. 특히 60대 남성 은퇴자들에게서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가족 내에서는 오랫동안 경제적 역할로 자리했지만 정작 관계적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사회적 인간관계 역시 대부분 직장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런 관계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남는 것은 조용한 공허함이다. 그 62세 택시기사가 나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은 개인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본질적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스치며 살아왔지만 그 대화들은 대부분 일로 이어진 관계였다. 택시에서 손님과 나누던 짧은 인사는 인간적 교류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사실 업무를 매개로 한 만남이었다. 일이라는 매개가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증발한 것이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착각은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 생각이 얼마나 허약한 믿음이었는지 깨닫는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말과 시선, 소속과 교류가 사라질 때 정신은 서서히 닫혀간다.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변수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언어의 사용법이다. 일을 그만두면 시간은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채울 언어가 없다. 회사에서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회의하고 인사하고 전화하며 말로 하루를 채웠지만 이제 그 말들이 사라진다. 그 공백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존재감의 공백이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대신 떠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음일 뿐이다. 실제로 은퇴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미 있는 대화의 부재로 나타난다. 대화는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루틴보다 관계적 루틴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고. 출근 대신 산책 모임, 보고서 대신 일기, 동료 대신 동호회, 상사 대신 친구. 사회적 리듬을 대체할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시기는 퇴직 후 6개월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 6개월 안에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고립의 패턴에 익숙해진다. 누구와도 약속이 없는 주말, 연락이 오지 않는 전화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는 하루가 쌓이면 그 고요는 점점 무겁고 깊어진다. 그 택시기사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은 말에서였다. 조합에서 후배 기사 교육을 맡으며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다시 필요한 존재로 느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새로운 언어를 찾는 과정이다. 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세상과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한다. 은퇴 후에도 나를 부르는 이름은 무엇인가? 직장에서의 이름표가 떨어져 나간 뒤에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취미 모임이든 그 관계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 된다. 사회학적으로도 인간의 행복감은 자기 효능감보다 사회적 인정감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반대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은 생존 의지를 약화시킨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는 흔히 재정계획에 집중한다. 국민연금, 퇴직금, 투자, 배당소득 등 숫자를 중심으로 계획표를 세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관계의 구조다. 경제적 준비는 필수지만 그것이 삶의 온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만 원의 생활비보다 소중한 것은 하루에 한 번 웃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다. 관계는 복리로 쌓인다. 은퇴 전부터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만들어두는 것이 결국 노후의 진짜 자산이다.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그것은 위기 이후에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소속감을 되찾는 능력이다. 은퇴 후의 회복력은 돈보다 이 능력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누구나 상실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상실을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통찰이 된다. 말하지 않으면 상처는 고여 썩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흐르고 치유된다. 그 택시기사는 지금도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을 다시 얻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 5명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한 한 인간의 조용한 자존감이 담겨 있다. 퇴직 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직장이 아니라 불리는 이름이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간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불리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라진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고 시간보다 소중한 것은 관계다. 은퇴 후에도 말을 걸 수 있는 용기,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갖춘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장면을 떠올려 본다. 퇴직 후 말없이 사라졌던 그 택시기사는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말을 건넨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게 대답한다.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은 더 이상 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이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다. 일을 떠나도 대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리고 그 부름에 대답하는 일,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인간은 다시 살아난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여전히 사회 속에서 빛나고 있다.